활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활성. 활성산소는 왜 유명해요? 활성산소는. 활성산소는 활성이라는 뜻은 반응성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반응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반응성이 크면 왜 문제냐? 세포 내에서 반응성이 크면은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하고 막 붙어가지고 유전자를 고장나게 하는 거예요. 또 지질하고 붙어가지고 지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또 단백질하고 붙어가지고 단백질을 망가뜨려요. 뇌신경에 있는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망가뜨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치매라고 그러죠. 맞아요. 또 여기 췌장이 있잖아요. 췌장에 있는 세포하고 이 활성산소가 부딪혀가지고 췌장을 망가뜨리면 뭐라고 그래요? 예, 췌장암이나 당뇨가 되는 거예요. 또 심장 근육에 있는 세포하고 이 활성산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 심장 근육을 기능을 잃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 질환이 되는 거예요. 또 세포관에 있는 세포벽에 있는 세포관이 혈관 있잖아요. 혈관에 있는 세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혈관을 두껍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염증이 아주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산소는 우리 하루에 산소를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오늘 식사하셨죠? 오늘 식사 한 몇 그램 정도 하셨어요? 15g이요? 아, 그래서 피부가 좋으시구나. 아, 여기 진짜 다 피부가 좋으시네, 이제 보니까. 그런데, 뭐, 좋아요. 근데 산소는 몇 그램 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오늘은 아니겠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에 산소가, 놀라지 마세요. 250kg을 먹어요. 놀랍죠? 그러면 이 중에 20%는 뭐예요? 산소죠? 그런데 산소 400개 중에 한 개는 뭘 만드냐면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건 양날의 칼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산소는 또 뭘 만들어요?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그 활성산소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배운 거예요. 전자는 항상 몇 개씩 같이 다니려고 그래요? 2개씩. 근데 활성산소는 몇 개 있어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으로 다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할까요? 항상 짝을 다녀요. 짝을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아무나하고 짝을 결합해서 짝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염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거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단백질하고 엉기죠? 그럼 염증이 된단 말이에요. 질병의 90%가 염증과 관련돼 있어요. 염증은 면역세포가 가메가제 형식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나 미생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면역세포가 잡아먹거나 잡아먹지 못하면 스스로 엉겨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얘들이 혈액 타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엉기면 빨리 대식세포가 잡아먹어서 엉긴 걸 싹 없애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계속 엉긴 게 쌓여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염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증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염증 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그렇죠. 발열. 그죠? 또 통증. 또 발적. 네, 뻘겋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염증이 났다 하면은 면역계에 이상 신호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첫 번째 해법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염증 왜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활성산소예요.
염증은 활성산소가 없으면 90% 이상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활성산소가 우리가 지금 보세요. 하루에 250kg이나 먹어요, 매일. 그 중에 20%는 산소예요. 근데 산소 400개 중에 하나는 뭘 만들어요?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잘 제어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거나 또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치유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접근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보통 어디로 보내요? 뭐 서울, 뭐 도시 한가운데로 보내요? 아니면 공기 좋은 데로 보내요? 공기 좋은 데로 보내요. 또 먹은 거 뭐 아무거나 인스턴트 먹여요? 아니면 유기농 먹여요? 유기농 먹이는 거죠. 왜냐면 연료를 깨끗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면은 산소가 연료와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에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요. 거기 쓰세요. 미토콘드리아. 아주 오늘 중요한 핵심 주인이에요. 미토콘드리아. 주제 중에 하나예요. 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서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내는 것이에요. 보통 미토콘드리아는 하나의 세포, 우리 몸은 세포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죠? 50쪽에서 100쪽에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이죠? 그러면 70억, 700억, 7천억, 7조, 70조. 만 배 많은 거예요. 지구 인구보다. 우리 하나의 몸이 지구 인구보다 만 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구를 10,000개 모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지구를 10,000개 모았어요. 대단한데요? 하나의 세포에는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나 있을까요? 한 개? 200개 내지 300개가 있어요, 평균. 그리고 간이나 근육같이, 간 같은 경우는 몇 개? 간세포에는 1700개 내지 2200개가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기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길거리 가면은 부딪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고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소중한 가치를 잘 인식을 못하는데 이 인간 하나하나의 어떤 그 생리나 세포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이 인간 하나하나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 환경들과 부딪히면서 자기를 고도화시킨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런데 왜 만물의 영장이냐? 어떤 사람은 미생물이나 뭐 개나 소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 존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생명으로서 소중함은 맞는데 기능적인 면이나 능력적인 면에서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른 핵심 요소는 에너지 생성의 고도화에 있어요.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저혈구가 엄청 작아요. 혈관도 엄청 미세하고 에너지 효율도 엄청 높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성한다. 무엇을 이용해서? 효소들을 이용해서. 그럼 미토 50분까지 하고 쉴게요. 네. 그러면 인간은
인간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다른 동물과 차별화하는 대표적인 속성이 뭐죠? 머리가 커요. 인체 몸무게의 2%예요. 무게가 2%인데 에너지는 몇 프로를 아니에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는 기관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쓴다. 고에너지 소모 기관이에요. 고에너지 소모 기관? 그러면 뭘 많이 쓰는 거죠? 연료도 많이 쓰고 산소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도 많이 나올까요? 활성산소도 많이 나옵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 뇌세포에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도 많겠죠?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여기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면은 잘못하면 엉긴단 말이에요. 여기 ROS라고 써있죠? 이게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 활성산소종이라는 거예요. ROS가 활성산소란 뜻이에요. 얘들이 단백질하고 엉겨요. 그러면 이 신경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이 증상이 나타나면 뭐라고 그래요? 치매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면 자폐라고 그래요.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없앨 수는 있죠. 다시 표현할게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 치매에 걸리냐? 왜 어린애들이 자꾸 자폐에 걸리냐? 지금 10년 사이에 자폐가 몇 배 증가했는지 아세요? 3배가 증가했어요. 자폐아들이. 그 주된 이유는 저는 두 가지가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글리포세이트라는 발암 제초제를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발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글리포세이트에 대해서는 유튜브 글리포세이트 이광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한 3개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들이 쌀을 제외하면 거의 10%도 안 돼요. 콩이나 이거는 거의 99%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90% 이상. 그런데 수입되는 콩의 거의 대부분은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전자 조작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 된 게 법적으로 허가가 된 게 95년도부터예요. 1995년도. 그래서 그 글리포세이트나 그 동영상에 다 올려놨는데 PPT도 저기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가가지고 발암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2015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가 있는 곡물을 제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세계적으로 곡물 수입량이 우리나라가 5위예요. 5위고 곡물 수입이 작년에 380만 톤이거든요. 그 중에 80%가 사료용으로 들어가요. 20%가 식용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료용은 글리포세이트 기준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함유량도 많고 또 가축들이 먹고 농축을 시켜요. 그래서 고기는 특히 위험하다.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자폐가 증가를 하고, 또 하나는 백신이에요. 백신. 예방주사 아시죠? 백신. 여러분 백신 어렸을 때 몇 개 맞았는지 아세요? 저 못세 맞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한 24개 정도 맞았어요. 요즘 애들 몇 개 맞는지 아세요? 72개예요.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72번을 맞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모든 백신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알루미늄이 들어가요. 알루미늄은 독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얘를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을까요? 잡아먹어요. 예, 그걸 대식세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세포예요. 식세포. 마크로파즈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식세포가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이 농약이나 이런 나쁜 게 오잖아요. 그럼 먼저 인체를 보호하려고 가서 막
잡아먹어요. 무조건. 잡아먹는데 이 금속은 분해가 안 되잖아요. 예. 바이러스 같은 건 분해를 할 수 있거든요. 단백질도 있으니까. 얘는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시세포가 농축을 시킨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상피세포로 가요. 상피세포로 가는데 특히 뇌장벽을 뚫고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이 그렇게 되면 치매, 어린애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면 자폐아가 되는 거예요. 뇌가 제대로 안 크니까 어떤 자폐 증상이 뭐예요? 사회성이 없어져요. 똑같은 행동만 반복해요. 뇌가 에너지를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작업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올해에 근 10년 동안 3배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추세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시면 증가해요. 여러분이 그런데 지금 72개죠? 앞으로 200개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약회사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멸종된다. 조만간. 그래서 글리포세이트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의뢰해서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사용 못하게. 프랑스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고. 러시아에서는 글리포세이트를 사용하면 반역죄로 다스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국민들을 다 암에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식스센스 보신 적 있어요? 식스센스. 그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 계모가 그 죽은 애 있잖아요. 걔한테 이렇게 몰래 락스 같은 걸 계속 먹이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컵씩. 그러니까 애가 호흡기가 문제가 되고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컵씩 락스를 조금씩 먹이니까 애가 바로 죽지는 않죠? 그런데 결국은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본질적으로 딱 2가지예요. 핵심이. 우리 몸 구조는 핵심이 2가지예요. 팔다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연료를 잘 포획하도록 움직이도록 한 거예요. 이 머리는 왜 나온 거예요? 연료를 잘 구할 수 있도록 지능이 발달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인체 내 모든 것은 연료를 만들거나 또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예요. 그죠? 그거를 연소시키고 빨리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물체의 에너지를 연소를 해준다. 이렇게 설명해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 유기체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들은 제각기 각각의 수준에서 연료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화됐어요. 최고로 고도화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섬세하게. 그런데 인간은 단세포예요? 다세포예요? 다세포예요. 그래서 인체는 각각의 기관들이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료, 산소하고 연료를 온몸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뭐가 발달해요? 심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펌프로.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인체의 모든 세포는 몇 개의 세포에서 시작돼요? 한 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와 남자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한 개의 세포가 점점 많아지면서 기능이 다른 세포들로 기능 구조와 기능이 바뀌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화라고 표현해요. 디퍼런시에이션. 분화. 분화는 쉽게 말해서 분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업. 사람들 각각 분업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택배 기사님들 오시고, 그죠? 택배 날라주고, 또 촬영 기사님들 계시고, 그죠? 그리고 세포마다 그래서 크기와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스펌셀, 정자는 30세제곱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런데 여기 카디오마이사이트, 심장근은 얼마예요? 15,000이에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 정자보다 몇 배 큰 거예요?
30 곱하기 뭐 하면은 15,000이 되죠? 500배가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세포가 아니에요. 심장근 있잖아요. 여기 심장근. 심장근은 정자보다 500배가 큰 거예요. 또 여기 오스티오블라스트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오스티오블라스트라고 써 있죠? 이건 조골세포예요. 뼈를 만드는 거. 4,000이에요. 그러니까 정자보다 몇 배야? 100배 큰 거예요. 아비올라 마크로파즈. 이거는 폐의 상피에 있는 대식세포예요. 5,000이에요. 그래서 이 대식세포들은 다른 침입하는 미생물이나 죽어있는 세포를 잡아먹어요. 이게 중요해요.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거. 인체는 몇 개로 돼 있다고 그랬죠? 세포가 대략 50조 내지 100조개죠? 그런데 평생 세포를 몇 개 만드는 줄 아세요? 1000배를 만들어요. 1000배. 평생. 그러면 1년에 몇 개를 만들어요? 세포를 우리 인체가 500조 내지 1000조개를 만드는 거예요. 내년 1년에 1년마다 500조 내지 1000조개 세포를 우리 몸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의 10배를. 10배를 만드는데 왜 몸은 똑같죠? 10배만큼 죽으니까. 사망하면 어떻게 가죠? 사망하면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망하는 쓰레기를 해치워야 되겠죠? 그걸 청소세포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 대식은 문자 그대로 클대, 먹을 식이에요. 많이 먹어요. 죽은 세포들을.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기능을 못하면 뭐가 발생할까요? 염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식세포는 우리 면역계의 1차 방어선이에요. 사실. 피부를 뚫고 피부가 1차 방어선인데 그것 이외에는 대식세포가 1차 방어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한 독감 아주 난리 났죠? 우한 독감이 왜 생겨요?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를 못 잡아먹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대식세포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건 12개의 죽은 세포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분해를 해가지고 다른 세포에게 주는 거예요. 영양소로. 그러면 여러분 배가 부르면 대식세포가 활동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이 대식세포가 잘 활동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맞아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예? 오늘 1시간 동안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데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포가 수명이 달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별 3개 해놓으세요. 별 3개. 세포의 수명은 조직마다 여기 보면은 에피셀리아 상피세포. 이거 장 내에 있는 상피세포예요. 장 상피세포. 저희 밥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게 먹고 그러니까 이게 늘 먹는 거니까 이게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마치 권투선수하고 같은 거예요. 파이터예요. 우리가 음식 먹잖아요. 그럼 음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음식은 나예요? 나 아닌 거예요? 나 아닌 거예요. 음식은 본질적으로 적이에요. 나 아닌 건 전부 다 적이에요. 생물체에 대해서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식이라는 거는 적이에요. 근데 적을 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소화. 그렇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은 진화론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처음 발달한 곳이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류 같은 하등 동물은 사실 어류라고 해도 진화론적으로 엄청 도등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뼈가 있고 턱이 있거든요. 턱이 있다 하는 건 벌써 고등 동물이에요. 턱. 하등 동물들은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칠성장어 같은 경우는 턱이 없어가지고
탁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잖아요. 턱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걔들은 면역계도 선천 면역계만 있어요. 후천 면역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도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이렇게 나뉘잖아요. T세포, B세포. 그거는 턱이 있는 동물부터 나타나게 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많아지니까 이물질이 많아지니까 내재 면역, 선천 면역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 면역이 나오는 거예요. B세포나 T세포. 시간관계상 자세한 거는 생략. 유튜브를 참조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상피세포는 5일이라고 그랬지만 3일에서 7일. 3일에서 7일. 그 다음에 여기 레드 블러드셀 적혈구는 뭐 90일에서 120일. 그 다음에 폐에 있는 세포는 400일 내지 500일. 그 다음에 뉴런 뇌세포는 얼마? 60년 거의 평생을 써요. 뉴런 뇌세포. 그 다음에 평생을 쓰는 세포가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심근세포예요. 네. 이 생명체의 핵심 성분이 물이죠, 물. 그죠? 갓 태어난 어린이 있잖아요. 갓 태어난 어린이. 어린이는 물이 몇 프로? 80%. 80%. 성인은 청소년. 노인은 60%. 그래서 더 적어지면 뭐라고 그러죠? 사망. 그래서 노화는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노화는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왜 물이 빠져나갈까요, 심상? 물을 못 먹으니까? 물을 많이 마셔도 빠져나가는데? 너 나이를 먹으면? 왜 흡수가 안 될까요? 흡수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 맞아요. 비슷해요. 좋아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왜 흡수 기능이 떨어질까요? 세포가 왜 제 역할을 못할까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 바깥은 뭐죠? 물이죠? 세포 내부도 물이죠? 이건 지질막이죠? 왜 물이 점점 줄어들죠? 대사가 일어나서? 네, 좋아요. 대사가 일어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생겨서 뭐가 만들어졌죠? 단백질이 고장나는 거예요. 네, 엉긴 단백질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200개 내지 300개였죠? 간에는 1700개 내지 2000개. 걔들이 망가진 게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가지고 방치돼요. 왜냐?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뭐 200개인데 뭐 50개 깨져. 그냥 방치해. 그러면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물이 점점 빠져나가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죠?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논리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엉긴 단백질이나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없애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오늘의 주제예요. 죽은 세포가 빨리 청소돼야 되겠죠? 누가 잡아먹는다고 말씀드렸죠? 배식세포. 배식세포가 먹는 죽은 세포는 몇 개? 최대 12마리. 그런데 배식세포가 배가 부르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특히 포화지방을 섭취하면 배식세포가 운동이 느려져요. 그래서 육류를 많이 섭취하시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 많이 생기죠? 바이러스가 왜 증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대시세포가 기능을 못하니까. 왜 대시세포가 기능을 안 해요? 배가 부르니까. 특히 포화지방. 그럼 여러분 우한 이거 잘 대처하려면 고기 많이 드셔야 돼요? 아니요. 적게 드셔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요즘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사진 현미경으로 막 찍어요. 그래서 포화지방 집어넣고 얘가 몇 마리 먹나 다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건 괜히 제가 그냥 추정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개수 세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대가가 와가지고, 야, 12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도 안 먹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몇 마리 먹냐, 이게 사진을 다 나온단 말이에요, 형광으로. 그 영양소에 따라서 대리세포 활성이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SAFA는 saturated 포화지방이고 이건 unsaturated 불포화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화지방이 들어가는 거하고 불포화지방이 들어가는 거하고 이 세포의 염증 성분들이나 아니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면역세포가 방출하는 이 신호 전달 물질이 달라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냐 안 하냐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분자론적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네,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잔 먹고 그냥 금식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세포 관찰하면서 단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걸 잘 응용을 하시면 혹세무민이 아니에요. 혹세무민이 아니고 시대를 앞서가는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영웅을 필요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웅은 전쟁을 잘해서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 하거나 어떤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영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식탁 위에 있는 혁명. 네, 식탁을 혁명하면은 우리 피부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우리 장이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죠. 혈당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혀요. 혈압은 내려가요. 의식은 맑아지고 보다 영성적인 차원의 새로운 세상이 전개가 된단 말이죠. 멋진 세상. 그런데 그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오늘 배우신 것만 잘 한 70%만 이해하셔도 다른 분들에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죄송해요. 지금 보면 무슨 NF-kappaB, 스타1, 스타2, AP1 어쩌고 저쩌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상한 글자 써 있죠? TGF 베타, IL8, A10, BGF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결국은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굶으면 낫는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 관련된 단백질 이름을 지어놓은 것 뿐이에요. 인체에는 단백질이 10만 가지예요. 그 10만 가지를 왜 다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몰라도 인체는 알아서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죠? 네. 이런 지식이 있어야 사람들이 단식할 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지식이 있어야만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나요? 하나도 몰라도 작동해요. 그죠? 이 10만 가지 단백질 이름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몇 가지나 알겠어요, 솔직히. 자기가 공부한 몇십 가지나 알지. 안 그래요? 네? 그 하루 종일 환자들 수술 몇십 번씩 하고, 네? 한 명당 3분씩, 5분씩 진료하는 의사들이 이거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 의사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오토파지가 뭐냐? 오토파지는 쉽게 말해서 굶어가지고 분해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 요소인데, 이 진핵세포라는 거예요. 진핵세포는 세포가 있으면 여기 핵막이 있는 거예요. 핵막. 이 모든 세포의 막은 지질로 돼 있어요. 지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양질의 지질을 먹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 막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막을 제대로 못 만들고 막이 기능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양질의 지질을 먹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거기 쓰세요. 들깨. 네, 들깨 드시고 호두.
국산 포도면 더 좋은데 수입산의 8배입니다, 가격이. 그 다음에 잣 이런 거. 국산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저는 이 피칸 나무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연구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피칸 맛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피칸은 맛있게 먹더라고요. 피칸. 또 뭐 마카다미아, 캐시넛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베트남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날씨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 농진청이나 이 농림축산부 이런 데서 이런 걸 연구해야 돼요. 그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산림청 이런 데서 산에서 잘 자라는 계량종 만들어가지고 막 심고 사람들 거기서 따가지고 소득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오송 있잖아요. 오송 여기 그 질병관리본부 그 거기다 전화 한 번씩 다 하세요. 그럼 벌써 여기 몇십 분 자꾸 압력을 넣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그 이 막들이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이 라이소점이라는 녀석이에요. 라이소점. 예, 라이소점, 리소점 여기 쓰세요. 리소점이 중요해요. 리소점. 리소점은 산, 가수,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예, 산이라는 것은 pH 4.5에서 5.5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효소의 종류가 50 내지 7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은 얘들이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주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DNA는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티드로 만들어져요. 얘들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녀석이에요. 리소점은. 그러니까 세포학적으로 보면 인체의 소화기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기능을 못하면 여러분이 단식을 해도 독소가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단식을 할 때는 이 효소들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식을 하시려면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잘 보충을 하신 다음에 단식을 하셔야지 효과가 커요. 그리고 이 리소점은 독성 물질을 머금고 있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혈액노를 독소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인체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흡수해서 저장하는 것이 리소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독소가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해소하셔야지 효과가 커요. 그래서 수용성 노폐물은 소변으로 나가요. 지용성은 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으로 나가는데 장에서 섬유소가 없으면 재흡수를 해버려요. 95% 이상. 그걸 장간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그 해독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연요법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를 못하는 거예요. 독소가 나오는데 독소를 빨리 배출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나온 게 하나가 관장요법이에요. 근데 관장도 대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한 거는 마그미를 11씩 먹는 거예요. 마그미를 먹고 마그미 5알은 효과가 없더라고요. 10알 정도 드시고 미지근한 물을 수시로 드시면 한 1리터 내지 2리터 사이에서 한 3시간 마금을 드신 다음에 3시간 있다가 설사가 나와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설사하시고
이틀 정도 하면은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처음 단식을 하는 사람들은 두통이 있어요. 두통이 있고 또 하나는 피부에 뭐가 나요. 또 가렵고. 그래서 이거를 뭐 호전 반응이다. 그래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그러면 해독을 시켜야지 뭐 그걸 하는 거지. 계속 됐다 해라고 이렇게 하면은 위험해요. 위험해. 간독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오토파지를 하겠습니다. 그 오토파지는 스스로 먹는다 자가포식. 그러면 이제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오토파지가 왜 생기냐? 오토파지는 여기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나고 여기 엉겨있는 단백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엉겨있는 단백질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인체에 있는 수분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랬죠? 우리가 H2O라고 그러지만 H2O는 수소결합을 하는 아주 독특한 물질이에요. 수소결합은 나중에 시간 됐을 때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수소결합은 분자간 결합과 그 다음에 공유결합의 중간 정도로 아주 다이나믹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결합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물분자는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먹듯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세포 내에 들어가서 단백질 구조 사이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DNA가 있으면 DNA 사이사이에 물분자가 끼어가지고 DNA 구조와 기능을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분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세포 내에 있는 구조가 달라지고 기능이 손상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가 계속 먹게 되면 뇌세포는 평생 쓴다고 말씀드렸죠? 심근세포도 그렇고 그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면은 세포가 먹을 게 없죠? 그러면 세포는 계속 에너지를 생산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데, 그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요? 세포 내부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는 다세포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세포. 세포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다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4시간마다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세포가 핵이 있고 이게 세포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여기에 엉겨있는 단백질, 미토콘드리아 고장난 거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식을 하거나 칼로리 제한식을 하게 되면은 얘가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방치된 엉긴 단백질들을 분해하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과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막을 둘러싸는 거예요. 막으로. 고장난 것들을. 왜 막으로 둘러쌀까요? 우리 공사할 때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서 막 공사하는데 안전막 해야 안 해요? 하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나사 하나 떨어뜨리면 빵꾸 나요. 그죠? 그것처럼 세포막으로 분해시킬 녀석을 이렇게 둥글게 싸는 거예요. 안전하게. 세포 내부를 보호하려고. 이해가시죠?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둘러싸신 다음에 이렇게 안전해졌다. 그러면 이걸 아토파고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다음에 리소좀이 얘하고 결합을 해요. 리소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산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퓨전 해가지고 얘들이 이 엉긴 단백질하고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해서 기본 단위인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뉴클레오티드 등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내부는 엉긴 단백질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죠. 그러면 염증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죠. 그럼 세포 내부는 물이 이제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가할 수 있죠. 이거를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회춘. 또 환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치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치매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이러면 현대의학은 어떻게 하죠? 예, 약 몇 가지 먹여요? 예? 췌장약 먹이고 심장약 먹이고 치매약 먹이고 관절염약 먹이고 또 위보호제 먹이고 또 소화제 먹이고 또 간보호제 먹이고 두통약 먹이고 해열제 먹이고 불면증약 먹이고 아주 번복을 하죠? 그럼 인체가 그거 견뎌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칼로리를 제한시키면 어떻게 돼요? 칼로리 제한하면 이 세포가 오토파지가 특정한 세포에서만 이루어져요? 아니면 전체에서 다 이루어져요? 전체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50쪽의 세포가 스스로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 당뇨도 잡히고 혈압도 내려가고 관절염도 없어지고 치매도 개선되고 기억력도 증가되고 애들은 머리 좋아지고 그죠? 이 간단한 거를 제약회사에서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해요. 병원에서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해요. 약을 팔아야죠. 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고 좀 더 힘을 모아서 정부에서 이런 국립단식원을 운영하게 해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안 되면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게 해야 돼요. 지금 농협이나 지방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국민은 가난해지는데 정부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부 돈에 기생해서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가보시면 경치 좋은 곳엔 다 무슨 공공기관에서 건물들을 막 세워놨어요. 안에 들어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죠? 프로그램도 없고 교사 연수나 오고 그것도 1년에 몇 번씩 한두 번쯤이나 올까 말까. 그런 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국민 세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걸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럴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의무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미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밝혀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스미 교수예요. 오스미 교수가 왜 노벨상을 받았냐면 이 오토파지를 조절하는 유전자들을 발견했어요. 유전자를 발견하면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생화학적으로. 그래서 이걸 리소점인데 리소점도 지질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소를 안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수소를 안으로 이동시켜야지 안에가 산성화가 되는데 이 수소를 이 세포질은 pH가 7.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혈액은 pH 7.35 내지 4.5잖아요. 약 알칼리란 말이에요. 근데 세포 내는 pH 7.1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리소좀은 pH 4.5예요. 그러니까 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을 이동을 시켜야 돼요. 수소 이온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세약자들한테 단식을 시키면 위험해요. 특히 암 치료 다 받고 나서 몸이 완전 망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단식시키면 죽어요. 10.8%. 그런 사람들은 체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굶겨야 돼요. 그래야 세포들이 이 리소점이 작동을 해서 제대로 노폐물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토파지라는 논문도 지금 저널도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70년대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올라가죠?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노벨상을 확 타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노벨상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검증된 것을 노벨상을 주는데 한 10년 사이에 확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웨덴 그 학술원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리고 논문 수를 보세요. 지금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논문들이 무슨 논문이냐? 단식 논문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세포, 또 이 오토파지를 작동시키는 약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얘들은 약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오승희 교수고요. 혐오에 있는 거 발견했고, 더 리소점과 관련된 질병들, 그러니까 리소점은 여러 가지 이제 노폐물들을 분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수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질병 목록이에요, 이거. 리소점이 작동을 안 했을 때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엉긴 단백질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체가 기능을 하려면. 근데 문제는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청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청소를 못하는 질병. 잘 해주면 건강, 장수, 행복, 해피. 이 사람은 두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리소점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1953년도에 노벨상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pH 4.5에서 5.5 필요하다.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나 죽은 세포를 분해하는 과정도 리소점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분해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좀 되시는 분은 논문을 직접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식을 하면 어떤 과정이 벌어지냐.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공급이 되는데 4시간 후에는 고갈이 돼요. 그때 이제 인체 내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3대 영양소. 그죠? 3대 영양소라는 뜻은 인체를 구성하는 3대 구성분이에요. 네? 영양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구성체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에요. 그래서 보통 탄수화물을 이용하니까 탄수화물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은 뭐라고 써 있어요? 1% 남짓해요. 1%. 그죠? 여기 보이시죠? 네. 카보하이드레이트가 탄수화물이잖아요. 1% 남짓해요. 단백질이 11에서 17%예요. 지질이 14에서 26%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인체에 저장된 탄수화물 양은 지질의 10 내지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탄수화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원래. 네. 이제 중요한 사실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데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3가지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3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연계에는 106종의 원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106종 중에 단지 3개만 쓰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여기 곁다리에 뭐 몇 개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지질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수화물이나 지질은 똑같은 원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단백질은 뭘까요?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질소가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질소. 지금 기본적인 탄소, 수소, 산소가 똑같죠? 그래서 인체 내에서 탄, 화, 수소도 지질로 변할 수 있고 단백질로도 변할 수 있어요. 그때 질소만 추가되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질이 탄수화물로도 변해요. 그걸 당신생이라고 그래요. 또 단백질이 탄수화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야, 내가 지방을 먹어야만 지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나 밥만 먹는데 계속 살찌고 있어. 지방이 늘어나고 있어. 이게 변환이 되니까. 일차적으로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수화물은 1g당 몇 킬로칼로리를 내죠? 4킬로칼로리를 내죠? 지질은 9킬로칼로리를 내요. 단백질은 4킬로칼로리를 내요. 물론 엄밀하게는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간략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인체 저장이 될 때, 인체 저장 시 탄수화물 1g당 3 내지 4g의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간에 보통 100g 정도 저장되어 있거든요. 간은 1.2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100g 정도 탄수화물을 저장하는데 그때 탄수화물만 저장할 수 없어요. 이 탄수화물의 구조가 수분과 매우 결합력이 강하게 생겨 있어요. 히드록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질은 지질 1g당 0.1g의 물이 필요할 뿐이에요.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왜냐하면 질소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구조물로서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저장되는 거는 탄수화물과 지질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장 효율이 지질이 보통 6배가 높아요. 저장 효율이 탄수화물에 비해서 지질이 6배 높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굶어야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래서 연세 한 70세 넘으신 분들은 박정희에 대한 거의 신격화가 되어 있어요. 박정희가.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 항상 굶었어요. 겨울부터 봄까지. 그래서 보릿고개. 그래서 신문에 굶어 죽은 사람 기사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없앤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시기에 없어졌어요? 박정희 시대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박정희 욕하는 거는 곧 자기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논리상. 그런데 그 추운 겨울을 넘겨야 되는데 탄수화물로 저장을 하려면 60kg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체에. 근데 지질로는 10kg만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인체는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하려고 하겠어요? 지질 형태로 저장하려고? 지질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동물 그리고 식물들도 남아도는 에너지원은 무슨 형태로 변환시켜요? 지질 형태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찐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에너지가 남아 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남아도는 에너지를 무슨 형태로 저장을 해요? 지질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왜? 에너지 효율이 높으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얼마나 저장이 돼 있냐?
하면은 탄수화물의 효율이 낮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아주 급할 때 혈당을 팍 올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100g, 그 다음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탄수화물이. 예? 토끼가 풀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간에 저장돼. 또 늑대가 나타났으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수화물은 본질적으로 위급 상황에서나 쓰는 에너지원인 거예요. 급하게. 네, 순간적으로. 그래서 300g 내지 400, 이게 300~400g 밖에 없는데 이걸 얼만큼 쓸 수 있냐? 4시간 정도 쓴다는 거예요. 4시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음식으로 먹은 포도당이 몇 시간? 4시간이면 거의 0으로 되는 거예요. 저장된 게 300~400g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장된 걸 뭐로 써야 되는 거예요? 지질로 쓰는 거예요. 지질은 얼만큼 저장돼 있냐? 지질은 13.5kg, 13kg 정도 같은 인체. 남성, 키 175, 몸무게 70kg 기준으로 해서 대략 13.5kg인데 13.5kg는 쓸 수 있는 양이 대략 80일치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며칠 금식하셨죠? 40일. 부처님은 며칠 금식하셨죠? 49일. 여러분 여기 최대 많이 하신 분 며칠이세요? 60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체 생리 누구나 대한 두려움만 없다면 최고 문헌상 보고서상 최고 오래 금식한 사람이 며칠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384일이에요. 물하고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먹어. 어쨌든 칼로리는 안 먹은 거예요. 인체는 칼로리가 제한되면 소모량을 최소화해요. 그래서 하루에 단백질도 40g에서 한 2~3일만 지나면 4g 정도면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 필요의 90%가 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거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80일간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지방을 조금씩 꺼내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식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 지방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뇌가 지방을 바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뇌가 있잖아요. 뇌는 지방산을 바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인체는 간을 통해 가지고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보낸 다음에 여기서 케톤체라는 걸로 변환을 해요. 케톤체. 그래서 뇌 에너지로 쓰이는데 며칠 단식을 하면은 뇌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75%가 케톤체가 공급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포도당이 공급하는 칼로리는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현재와 같이 고도화된 뇌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원은 케톤체라는 거예요. 케톤체가 있음으로써 인간은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의사들이 케톤체 수치가 높아지면은 무슨 케톤 산혈증에서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60년대 이야기인 거예요. 60년대. 지금도 의사의 절반 이상은 제가 볼 때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뭐냐고 그러면 포도당만 쓸 수 있다고 대답을 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케톤체가 뇌의 에너지의 75%를 차지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제1형 당뇨인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면 제1형 당뇨인 사람은 당 대사가 안 되니까 케톤체가 20mm몰까지 올라간다고요. 케톤체가. 제1형 당뇨. 그런데 이런 장기 단식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수치는 7mm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는 건강한 단식 상태예요. 케톤체가 이 수치로 올라갔다는 것은 세포가 무엇으로 인식을 할까요?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세포는 무슨 기구를 작동하기 시작하죠? 아까 설명드렸죠? 외부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뭘로 해야 돼요? 오토파지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톤체는 세포들에게 오토파지를 촉진하라는 신호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안 쓰시지? 빨리 쓰세요. 혈중에 케톤체가 증가했다는 것은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인체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서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케톤체가 세포에게 들어가면 세포들은 지금 에너지 고갈 상태를 인식을 해서 오토파지를 촉진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케톤체는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되는 거예요. 특히 케톤체가 빨리 증가하는 경우는 신체에 비해서 뇌 크기가 큰 사람들이에요. 신체 몸무게에 비해서 뇌가 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머리가 큰 사람이요?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요? 어린이. 그래서 애들은 성인은 2, 3일 돼야 케톤체가 이 수준이다 그러면 애들은 4시간이면 케톤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남성이 빨리 올라갈까요? 여성이 빨리 올라갈까요? 여성이 빨리 올라가죠. 남성은 신체가 크잖아요. 뇌에 비해서. 뇌 크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거의 비슷해요. 50cc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 같은 사람은 케톤체가 빨리 올라갈까요? 천천히 올라갈까요? 빨리 올라가죠. 몸무게가 날씬하니까 저 50kg밖에 안 돼요. 175. 그래서 다른 사람은 3일 저는 이틀이면 딱 올라가요. 그럼 노인들은 빨리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노인들은 천천히 올라가요. 여성들 중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빨리 올라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인터넷에 저장된 글리코겐, 그러니까 간에 저장된 걸 이제 꺼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16시간이면 고갈이 돼요. 그러면 지방산이나 단백질을 이용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요. 그것도 한 2일이나 8일 되면 또 내려가요. 그래서 단식 기간에는 5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4시간, 2단계는 16시간. 간헐적 단식 이야기하죠? 네. 간헐적 단식이 16시간이에요. 2단계까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단식 효과를 얻으려면 3단계, 4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8일 이상, 24일 그 사이에 이제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포도당이 식후에는 이거고 그 다음에 단식 상태는 베타 순산화부티산, 히드록시부티산이 있는데 이 케톤체는 세 종류예요. 아세트산이 있고 베타부티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세톤이 있어요. 그래서 인체 내에서 케톤체가 과잉이 되면 아세톤으로 호흡을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단식하면 입에서 약간 휘발성 내서 나죠? 그게 아세톤이에요.
인체는 자기 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요. 그 다음에 소변으로 나가요. 아세토 아세테이트 이걸로. 그래서 혈중에는 수소나 부틸산만 측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을 할 때 수분을 많이 드셔야 되고 미지근한 거 잘 드셔야 되고 염분 잘 섭취하시고 천일염. 그래서 이거 이제 인체 그 식후하고 금식 상태가 다르고 원자들 참고해 보시고 이거 써놨으니까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신생아가 빨리 올라가죠? 이거 케톤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실제로 한 거 제가 10일 단식 했었거든요. 재작년에 12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걸 사세요. 단식을 하실 때 에버트사에 케톤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4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단식하시니까 공복 상태일 텐데 동일한 아침 한 10시나 9시에 이걸 측정하시면 혈당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케톤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등락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암 치유 범위예요. 왜? 암은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 있어요. 거기 쓰세요. 중요한 거예요.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난 세포예요. 이제 핵심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지금 이 세포가 있는데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은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오잖아요. 포도당이 들어오면 해당 과정을 거쳐요. 해당 과정. 그런 다음에 이 해당 과정은 산소가 필요 없어요.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하는 거예요. 산소가 필요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발효. 그러니까 세포에서 발효를 해서 아세틸코A라는 걸 만들어요. 아세틸코A. 그런 다음에 아세틸코A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TCA 사이클이라는 걸 들어가요. TCA 사이클. TCA 사이클을 간 다음에 전자 전달계를 가요. 3단계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단식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명할 때 또 치유 과정을 설명할 때 이것만 아시면 아주 맥을 짚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포도당이 들어가면 첫 번째 에너지 만드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라고요? 해당 과정. 두 번째가 뭐예요? TCA 사이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대예요. 중요한 개념만 딱 알려드리면 그걸 스스로 나머지를 찾아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자, 에너지 생성하는 과정은 3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죠? 해당 과정. 이건 산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TCA 사이클. 세 번째는 전자 전달계. 그런데 TCA 사이클하고 전자 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는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과정 TCA 사이클 전자 전달계 중에 뭐만 할 수 있어요? 암세포는 해당 과정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산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포도당이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가 해당 과정에서는 ATP가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얘들이 30개 내지 32개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얘가 못 만드니까 똑같이 포도당이 들어가는데 얘를 못 만드니까 15배 이상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암세포 주위에는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혈관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해서 혈관 촉진인자가 있어요. 암세포들. 왜냐하면 TCA 사이클과 전자 전달계를 작동을 못하니까 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딜레마예요. 왜? 몸이 허약하니까 영양소를 먹는데 그 영양소를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암세포들이 먹는 거예요. 왜? 해당 과정밖에 못하니까. 그러면 이 암이 미토콘드리아 고장이 나 있는데 고장난 수준도 다 달라요. 암세포들이. 똑같은 암이 아니에요. 천차만별이에요. 그 천차만별의 기준은 뭐냐? 미토콘드리아가 얼만큼 손상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손상됐으면 그 암을 악성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암이 되는 거죠. 완전히 미생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해법은 없느냐? 대사적으로 했을 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산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세틸코A를 바로 만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방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암세포는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암세포는 해당 과정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방은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세틸코A를 바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세틸코A가 TCA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로 바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세포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한 세포를 받을 수 있죠. 미토콘드리아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났으니까 지방산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살아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제도권 병원을 전전하다가 몸이 다 망가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 효과도 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포들이 다 유전자 기능을 정지시켜 놨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구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굶어야 되냐 무조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딱 1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지금 저기서 종료라고 쓰셨어요. 케톤식으로 하시면 돼요. 케톤식을 하시면 케톤식의 핵심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칼로리에 지질 칼로리가 4 이상이면 돼요. 지질이 80%, 탄수화물 10%, 단백질 10%. 이렇게 하시면 오토파지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케톤체가 30대 여성의 경우는 하루에 0.3씩 올라가요. 케톤 수치가. 이거는 에버트사에 이거 4만 원밖에 안 하니까 이거 사셔가지고 제가 에버트와 관련 없습니다. 현재 들어온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개발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스트립이 10장에 3만 원이거든요. 한 번 쓸 때마다 3,000원인 거예요. 이거 국가에서 국제과제를 하면은 한 100원에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혈당하고 케톤체만 자기가 측정해도 내 세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예측 다음에 제어, 그죠?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백질이 많은 게 가장 소화기관이고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여기 그러면 케톤식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게 아몬드하고 칼로리 비율을 써놨어요. 제일 높은 게 지질 확률하기 높은 거예요. 피칸 10.4 이렇게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별 5개예요.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견과류는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사셔가지고 소금물에 1시간 이상 담그셔서 씻어서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간독성과 신장 독성이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